3교리교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949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3월 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1월 28일입니다. 명식은 갑진년 정묘월 신미일이 되겠고 일진은 신미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라고 하는 것,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을 분석하는 것은 물론 이제 부기빈천도 보고요, 길흉화복도 보고 내 밥그릇이 얼마나 큰지, 나의 명예는 얼마나 큰지, 또는 나의 재물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분석해 보기 위해서 이제 사주를 공부하고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또 한번 오늘도 강조의 말씀을 드린 것, 가장 중요한 것, 8글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간과 원령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공부할 명식의 일간은 바로 신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갑을, 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신이라고 하는 천간은 8번째 천간이 되겠죠. 갑, 을, 병정, 무, 기, 경, 어저께 경금까지 했고요. 오늘은 신이라고 하는 이제 천간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신이라고 하는 천간, 여덟 번째 천간이 되겠고, 경과 마찬가지로 오행으로 보게 되면 금이 되죠. 금, 쇠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금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숙살의 기운을 이렇게 말한다고 했죠. 서늘하고 오싹한 기운, 상대적인 개념은 금금목하기 때문에 금의 오싹한 기운의 반대는 어떤 게 목의 따뜻한 온기가 될 것이고요. 화의 뜨거운 열기에 반대되는 것은 수의 아주 차가운 한기, 냉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경금이 됐든 신금이 됐든 쇠라고 하는 금은 숙살의 그런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절은 역시나 가을이 되겠습니다. 천간으로 경금, 신금이 가을이다라고 하면 실은 신유, 술, 월이 가을이면서 금이 왕한 금왕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신유, 술, 월은 방향으로는 서쪽이 되죠. 서쪽이 되면서 금이 왕한 계절, 그 다음에 금의 색깔은 백색이 되면서, 그 다음에 주관하는 사신 중에 하나 백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신 중에서 주잡도 있고, 청룡, 좌청룡, 우백호, 그 다음에 현무, 그 다음에 구진이라는 것도 토를 주관하는 것이 구진이라고 하는데, 그 5가지 신 중에서 유독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그죠? 축복인지는 모르겠지만 백호, 좀 백호도 약간 사람을 치면 약간 특이 같은 개념이죠. 원래는 안 태어나야 되는 그런 것인데 어떻게 해서 약간 돌연변이식으로 태어나는 것이 이걸 백호라고는 하는데, 일단은 귀하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사신에 한번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것,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봤을 때 경금과 마찬가지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의를 주관한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 치면 이순신, 성 이순신 같은 것, 그다음에 체게바라 같은 어떤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옛날 주면 큰 명장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옛날 중국 삼국지에서는 제가 이제 관우를 이제 많이 의를 설명할 때 관우를 많이 설명을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성우 어떤 분,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을 예를 들면서 인의예지신에서 의를 생각할 때 여러분 항상 이순신 장군, 성우 이순신 장군을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금일간이든 경금일간이든 의로움을 좀 많이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강단도 있고 뚝심도 있고, 그 다음에 금일간이기 때문에 숙살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좀 냉정하고 좀 무뚝뚝해 보이지만, 또 의외로 경금일간들, 신금일간들이 겉으로는 되게 차갑고 강해 보이지만 또 의외로 또 속마음은 매우 또 여린 그러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간이 신금이기 때문에 이 사주는 의만 주관한다가 아니고요. 그냥 오행으로 금이 의를 주관한다라고 설명드린 것이지, 이 사주가 의를 너무 주관한다가 아닙니다. 사람은 인의예지신 모두를 다 중요시하게 생각해야지, 너무 의만을 주관하게 되면 사람이 인자함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명랑에서 볼 때 이순신 장군이 탈영한 사람을 갖다가 끌고 오니까 바로 할 말 있느냐? 없습니다. 바로 목을 베었죠. 이게 의를 굉장히
중요시하지만 맨날 사람들 보면 너 도망가면 죽어, 도망가면 죽어, 이것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무서워서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남자들 군대 가더라도요, 위에 상사들이, 선임들이 좀 월차례도 시키고 훈련도 좀 빡시게 시키겠지만은 그래도 먹는 것도 챙겨주고 집안에 일 생기면 집에 갔다 오라고 또 챙겨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군인은 의를 주관할 수밖에 없겠죠. 선생님은 뭘 주관했죠? 좀 인자함 같은 거, 어머니 같은 마음을 주관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회사 경영자는 좀 신망, 회사의 어떤 신망, 그죠? 나는 이 제품을 만들 때보다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 아주 안정된 제품을 만든다. 차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급발진이 생기면 사람이 그거 어떻게 탑니까? 그건 차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특성에 따라서 인의예지신 중에서 어떤 걸 특정적으로 좀 강조할 수는 있겠지만 사람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인의예지신을 모두 겸비한 사람이 완성형 인간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다시 오행이라고 하는 금을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저께 경금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자, 경금 뭐라고 했습니까? 완철금이면서 양금이라고 했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되죠. 음금이 됩니다. 그래서 음과 양은 서로 대조되고 서로 상대적이고 그런 개념이다 하더라도 음과 양은 어떻다? 서로 보완 보충해주는 관계이지 서로 떨어지려고 하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음양 서로 붙으려고 하는 개념이지 서로 떨어지려고 하는 개념은 아니다. 양이 있어야지만 음이 존재하는 것이고 음이 또 있어야지만 양도 존재하는 것이다. 서로 보충해 주는 것인데, 양금인 경금 어저께 공부했던 것처럼 완철금이라고 하죠. 즉 강철 같은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무쇠 같은 개념이고 땅속에서 금방 캐는 원철 같은 개념이라고 설명했는데, 오늘 공부하게 되는 음금인 신금 뭐냐면 부드러운 보석 같은 거예요. 또는 주옥이라고도 하죠. 보석, 주옥, 또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금반지, 금귀걸이, 금목걸이, 또는 도자기 같은 거, 굉장히 고려청자 같은 경우 굉장히 고가의 귀중품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장신구들, 뭐 황금 열쇠, 금두꺼비 같은 거 다 신금인 음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는 무쇠, 강철 같기 때문에 정화로서 단련하고 간목으로서 정화를 도와줘야지만 경금을 기물을 만들어서 경금으로서의 용도 쓰임 가치가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신금은 쉽게 말하면 땅속에서 금광석을 캐내서 금을 순수한 금 99.9의 금을 뽑아가지고 황금 열쇠 금 반지를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더 이상 화로서 신금을 갖다가 단련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로서 여러분들 반지를 녹슬지 않게, 먼지가 끼지 않게, 색깔이 변하지 않도록 임수로서 세척을 잘 해주면 됩니다. 세진을 잘 해주면은 신금으로서의 가치, 신금으로서의 용도가 드러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신금은 사시사철 임수를 얻어야지만 신금으로서의 귀함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양금인 경금과 음금인 신금은 이렇게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 자체가 다르다. 쉽게 말하면 남자라고 하는 것은 군대도 가고 좀 격렬한 격투기도 할 수 있고, 또는 뭐 아주 험악한 산악 등반도 할 수 있지만, 여자는 너무, 요즘 여자들도 뭐 운동 많이 하지만은 그래도 여자가 격투기 같은 거 하기보다는 여자는 좀 그림도 좀 그리고 수혜도 좀 하고 또 맛있는 것도 좀 만들어 주고, 이런 개념으로서 음양의 어떤 존재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자를 비하하는 건 아니고 음과 양의 이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금인 경금은 그 나름대로의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 음금인 신금은 그에 맞게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는 것인데, 신금은 임수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상대적으로 신금이 좋아하지 않는 게 있어요. 토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해주는 것이고 인성이라고 하는데 왜 싫어합니까? 경금도 마찬가지겠지만 토가 금을 생할 때는 물론 생조를 얻어서 약한 경금 또는 약한 신금이 생조를 받을 수 있지만 오금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금이 더럽혀지는 것, 또는
토가 너무 많게 되면 토다 매금이 될 수도 있겠다. 예를 들면 뭐 술월 같은 거, 진술충묘월 같은 이런 토왕절에 태우는데 천간에 무토가 천간에 투출했다. 이거는 10중 8구는 토다 매금이 될 우려가 있겠죠. 그래서 신금은 비록 정인인 무토라 하더라도 무토 보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무토를 제해 주어야지만 신금이 매금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금은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임수로서 세척, 세진, 도세주목하는 것은 엄청나게 좋아하지만 토가 많아서 오금되는 것, 토가 많아서 매금되는 것은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신금에 대해서는 크게 어렵지 않게 용신을 취용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임수를 용신으로 치지만 상황에 따라서 신금일간이 목이 너무 많다. 경금을 용신으로 취용할 수도 있겠고요. 신금일간이 수가 너무 많으면 이때는 비록 무토라 하더라도 무토로서 많은 수를 제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때는 물론 무토로서 임수를 제한 경우에는 수를 제하는 용도는 있지만 무토 역시 신금을 갖다가 더럽히는 그러한 폐단은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신금은 가장 좋은 것은 일간이 약할 경우에는 토를 보는 것보다는 비견겁적인 금을 보는 것을 더 좋아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신금 같은 경우는 특히나 어떤 걸 좋아한다죠? 금백 수청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죠. 금도 하얗고 물도 하얗게 되는 것을 좋아하죠. 그리고 금백수청이라고도 하고요. 금수쌍청이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유월의 신금 같은 경우가 바로 이런 금백수청을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원령에 따라서 이제 달리 보는데 가장 금이 깨끗할 때가 유월이라고 해서 임수가 됐던 개수가 됐던 신금이 됐던 뭐 경금도 간혹 그럴 때는 있겠지만은 금백수청은 12달 중에서 바로 유월이라고 하는 점, 양력을 한 9월 정도 되겠죠. 9월 정도 그때가 가장 좋은 시절이다, 맑고 깨끗한 시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간의 특성을 알았으면 다음은 이제 원령이 어느 원령이냐에 따라서 신금이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다라고 하는 좀 융통성 있는 사고방식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원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뭐 제강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는데 어차피 다 같은 말입니다.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 사주 8글자 중에서 일간과 그 다음에 월령을 중시하는 이유는 월령에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춘하, 추동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연주의 연지가 있고요. 월주의 월지가 있고, 일주의 일지, 시주의 시지가 이렇게 있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월주만이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 사주 중에서 좋은 사주, 나쁜 사주, 좋은 사주는 어떤 것입니까? 물어봤을 때 중화된 사주, 중화사주가 좋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데, 중화된 사주는 뭐다? 뭐가 중화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이 왕쇠와 한열이 중화가 되어야 된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추우냐 더우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왕쇠라고 하는 것과 한열이라고 하는 것 모두 중화를 이루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월령이라고 하는 것 묘월이 되겠습니다. 묘월. 자, 묘월이라고 하는 것 일단 절기 보게 되면 경칩과 춘분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춘분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경칩이 되어야지만 인월에서 지금 묘월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인월과 묘월과 진월은 동방을 나타낸다. 방향은 동쪽이면서 목이 왕한 모광절이 되는 것이고, 계절로는 봄이 된다. 그래서 인월은 초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묘월은 중춘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진월은 모춘 또는 개춘이라고 해서 늦봄을 말하게 된다. 색깔은 뭐 청색이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묘월이 목왕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월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 목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월과 묘월은 목이 가장 12달 중에서 가장 왕성한 시절이 되는 것이고, 제가 인월에는 목이 왕하지만은 전계절 겨울에 한기가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묘월 같은 경우에는 한기가 이미 다 가셨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월은 조후의 필요성이 있지만은 묘월에는 조후의 필요성이 있다 없다, 조후의 필요성이 없겠다라고 하는 점, 순수하게 목이 왕한 계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포태법으로 놓고 봤을 때 묘월이 목의 제왕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 즉 목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생하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목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목만 왕한 것이 아니라 목이 생하는 화도 같이 왕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목이 왕해질수록 목은 토를 극하게 되기 때문에 토는 약합니다. 인월 또는 묘월에. 반대로 또 인월 묘월은 금은 절지태지가 되니까 금도 약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는 인묘진의 수는 여기가 병사 묘지가 되기 때문에 토금수는 매우 세력을 크게 잃고 있다 정도, 원력만 놓고도 요 정도는 알고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장간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묘월이라기보다는 이제 묘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지장간이 어떤 게 들어가 있을까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초기, 그다음에 봉기는 을목이 됩니다. 그래서 묘라고 하는 것은 지장간이 2개가 들어가 있죠. 참고로 인 안에는 무토라고 하는 것, 병화라고 하는 것,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월에는 무토는 쓴다 안 쓴다, 무토는 취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인중에 있는 지장간은 병화, 간목을 쓸 수 있다 정도. 그 다음에 묘 안에는 간목, 을목이 있지만 묘는 쓸 수 있는 것은 을목을 씁니다. 을목을 쓰는 것이고, 간목은 있어도 쓰지 않는다. 선생님, 쓴다 안 쓴다, 이게 뭔 뜻일까요? 라고 하면 격을 취용할 때나 또는 격을 취용할 때, 용신을 취용할 때 이것은 취용하지 않는다는 얘기. 을목만 격을 취용할 때 또는 용신을 취용할 때, 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격국이나 용신을 취용할 때 무토는 쓰지 않고 병화, 간목만 취용한다 정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일단 중요한 것은 묘월은 목이 가장 왕성한, 12달 중에서도 가장 왕성한 시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묘월에 신금일간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신금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이 될 것이고요. 보석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주옥과 같다라고 했고요. 도자기 같은 것들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여러분 안경 같은 것들 다 신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금이 완철금으로서 강철, 무쇠, 원철과 같다라고 하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석을 갖다가 가공해서 여러분들 반지, 귀걸이, 각종의 장신구 등등을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화로서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만들어야지 경금으로서 용도가 생긴다고 하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기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기물을 맑고 깨끗하게 유지만 하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반지를 만들겠다고 탄광촌 가서 금광에서 금광석을 캐서 그 순수 금을 얻어서 여러분들 반지 만들고 그런 게 아니라, 반지는 금방 가서 사시잖아요. 그죠? 다이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잘 닦아서 반짝반짝 빛이 나게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귀함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수로서 도세 주옥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사시사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로서 반짝반짝하게 닦아주는 것이 필요하다. 같은 수라 하더라도 개수는 신금을 닦을 수 있는, 도세 주옥할 수 있는 공력이 없고요. 임수라야지만 신금을 깨끗하게 닦아낼 수가 있는데, 당연히 신금일간이 예를 들어서 신왕하다, 당연히 임수를 능히 취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신금일간이 신약한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인월, 오늘처럼 묘월 또는 4월, 5월, 진술, 중미월 등등에 태어나게 되면 신금일간이 매우 신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약간 신금을 갖다가 도와줘야 됩니다. 생조 또는 방조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어저께 경금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금일간은 인성인 토를 얻는 것보다는 비경겁제를 얻어서 신금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오늘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묘월이 되겠죠.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 왕한 계절이 아니라, 묘월은 목이 왕한 목왕절이죠. 목의 제왕지이지만
금이라고 하는 것은 묘월에 여기가 절퇴지가 됩니다. 매우 신금 입장에서는 신약하다가 되겠죠.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약한데 다시 목이 왕해지게 되면 목왕금결이 되죠. 여러분들 반지, 그 귀한 반지를 갖다가 나무에다 대고 막 문질러 보십시오. 그러면 금반지가 닳아서 없어지죠. 그거와 같습니다. 목왕금결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큰 나무에다가 여러 번 반지를 갖다가 부벼서 다 닳아 없애게 만드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묘월은 일단 중요한 것은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약한 일간을 도와줘야 된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성 또는 비견겁제가 있어줘야 되는데, 만약에 비견겁제, 금이 없어서 일간 신금을 도와줄 때는 천간으로는 기토라야지만 돼요. 무토는 건토이고 왕토이기 때문에 무토는 토다 매금이 될 수 있습니다. 매금. 그래서 이거는 신금이 정인이지만 무토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요. 기토로서 신금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고, 제일 좋은 건 묘월에, 인월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좋은 것은 지지로 신유 금 등이 있어서 일간신금이 뿌리를 얻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면 또 천간으로도 금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도 이 금은 일간을 도와주는 역할도 하지만은, 금이라고 하는 것은 목을 갖다가 억제시켜주는 역할도 같이 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경우에는 약할 때는 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같은 금을 쓰는 것이 좋겠고, 이런 식으로 같은 금을 얻어서 일간이 왕해진다라고 하면 능히 임수를 대동해서 신금을 역시나 도세 좋게 주어야지만 신금으로서의 귀함이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구성이 되면은 묘월의 신금이 약할 때 금을 보게 되면 약한 신금이 도움을 얻을 수 있는데, 이 나를 도와주는 비견 또는 겁재는 또 역할을 두 가지를 도와줘. 일간을 도와주는 역할, 목을 억제하는 역할, 수를 생하는 역할. 그래서 신금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 비견겁제를 봤을 때 그 비견겁제는 보다 일신삼익의 이로움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비견겁제, 나의 형제 자매가 될 것이고요, 나의 동기 동창이 될 것이고, 회사에서는 나의 같은 동료 등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금일간이 약할 때는 나의 형제자매들, 동기동창들한테 도움을 많이 얻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주 전체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리 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묘월에 신금은 비견겁제를 얻어서 일간을 돕고, 임수로서 신금을 도세주옥하면 중화된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은 신금일간이 되겠고요.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묘월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묘월이 아니라 격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 볼 때 격국과 용신이라고 합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글자 하나를 말합니다. 그래서 목이 용신이다, 화가 용신이다, 경금이 용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바로 이 용신인데, 그 사주를 가장 합리적으로 중화시킬 수 있는 글자를 말하는 것이고,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지만 사주를 해석해낼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자에 따라서는 격국과 용신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격국과 용신을 모른다라고 하면 사주는 분석할 수 있는 힘은 없겠다, 이렇게 간주를 합니다. 자, 일단 중요한 건 격국 볼 때 역시나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서 사주 8글자를 보게 되죠. 자, 일간 신금이라고 하는 것 음금이 되겠고요. 월지는 묘목도 음목이 되죠. 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대 음. 근데 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일을 합니다. 금생수에서 수를 생하는 역할을 하고요. 금은 또 그 목을 극하는 역할도 합니다. 근데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월지 있는 목을 봤을 때 금극목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이거는 나를 극하는 것이 아니라 일간인 내가 극한다라고 해서 그
악자라고 합니다. 내가 관리하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악극자, 재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자, 재성이라고 하는 것 재물도 되고요. 남자한테는 처도 되고 인기도 해당이 되고 각종 주색 잡기라든가 근면성실성도 재성으로 봅니다. 그래서 재성이 있는 사람이 일간도 어느 정도 세력이 있다. 즉 신왕, 제왕한 사람들은 굉장히 부지런하고 바지런하다 그러죠. 입안에 단대가 날 정도로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신왕, 제왕인 사람들은 일하는 게 너무 싫은 게 아니라 너무 재미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왕, 제왕한 사람들이 재물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게 일하는 게 재밌어요. 모든 일이든 공부도 그렇고요, 일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재미있어서 하는 사람과 그냥 마지못해 주어졌기 때문에 하는 사람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왕지향인 사람은 돈 버는 재미, 내가 일하는 재미, 그 다음에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서 소통하고 대화하고 인맥을 넓히는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제다신약인 사람들도 그런 경향은 갖고 있지만, 제다신약은 신왕지향인 사람에 비해서 오히려 이건 게으른 사람들입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은 역시 재성이 많기 때문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간이 약해서 그 재성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제다신약이라고 하면, 신왕지향은 일간도 왕하고 재성도 왕해서 그 재성을 내가 다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같은 제격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신왕지향과 제다신약은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재성을 다시 구분하게 되면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가 있죠. 정제와 편제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제라고 하는 것, 편제라고 하는 것은 역시나 같은 재물이라 하더라도 정제는 월급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이자 같은 개념, 예측 가능한 재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편제는 월급 이자 개념이 아니라 일확천금 같은 개념, 로또 같은 개념,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유산 상속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면 좋을까요? 정제격이 좋을까요? 편제격이 좋을까요? 사업을 하려면 편제격인 사람들이 사업 수완은 더욱더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제라고 하는 것 살펴보게 되면, 정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음대 양이 되거나 또는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되면 이거는 정제가 되는 것이고요. 편제라고 하는 것은 오늘처럼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음대 음이 되거나 또는 양대 양이 되는 것이죠.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되면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죠. 이런 경우에는 편제가 되는 것이니, 오늘 묘월의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편제격이 되는 것인데, 묘월은 어떻습니까?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고, 또 금은 묘월에 여기가 절지 태지가 되죠. 그래서 묘월의 신금은 일간은 약한데 재성은 왕한 사주, 아까 말했던 제다 신약한 구조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간이 신약 사주의 틀을 갖고 있으니, 묘월의 신금이 태어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일간을 생조 또는 방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생조는 인성으로 하는 것이고요. 방조는 비견겁제로서 하는 것이다. 어떤 것이 좋을까? 뭐 나름대로 인성도 좋을 수도 있고 비견겁제도 좋을 수도 있지만은, 어저께 경금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금은 특성상 인성보다는 같은 비견겁제를 로서 일간을 돕는 것이 필요하다. 뭐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이 있게 되면은 비견겁제, 쉽게 말하면 신금 입장에서 비견겁제는 형제 자매죠. 인성은 부모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겠고, 형제 자매를 보게 되면은 나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재성을 같이 이렇게 분재할 수 있는 그러한 일신이익의 도랑치고 가지 잡고 일거양득의 이로움이 있는 것이 바로 비견겁제를 얻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은 지지로 신유금의 통분을 얻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비견겁제 또는 뭐 예를 들어서 그 비견겁제를 보지 못했지만 기토 같은 어떤 인성, 지지로 축토 또는 진토 같은 토를 얻어서 신금이 어느 정도 약한 것을 면했다라고 하면, 역시나 임수를 얻어서 신금을 도세주옥한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임수를 쓰는 경우에도 역시나 인성을 쓰는 것보다는, 인성은 토가 상관을 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거를 얻게 되면은, 금은 일간을 도와주죠. 금은 목을 억제해주죠. 그 다음에 묘월의 임수가 약하기 때문에 금은 다시 임수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니까 일거양득이 아니라 일신
이거의 이로움이다. 하나의 글자를 얻음으로 인해서 세 가지 이로움이 있는 것이니 이걸 놓쳐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묘월의 신금은 비견급제를 얻은 연후에 임수를 얻어서 신금을 돋해주고 하고, 만약에 사주의 금수가 너무 많다 싶으면 화로서 조후도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묘월의 신금은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 자, 먼저 연간 보게 되면은 간목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요건 편제, 요건 정제, 정편제, 혼잡이네. 정편제, 혼잡이라고 하죠. 이거는 뭐 혼잡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것저것 막 섞여 있다라고 하는 건데, 정편제, 혼잡이라는 것은 정제하고 편제하고 같이 막 뒤섞여 있다. 좋은 개념이에요? 나쁜 개념이? 나쁜 개념이죠. 이렇게 놓고 이제 일간이 바람, 남자 같으면은 바람이다. 여자 같은 경우는 정조 개념이 막 없다. 이렇게도 막 극단적으로 표현하는데,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다른 글자에 뭐 일간이 세력을 얻어서 신앙지향이 되면 이런 거는 큰 의미가 없겠고,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굳이 정편제 혼잡으로 논할 필요가 아니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그냥 제다 신약으로 보면은 그냥 되는 것이지, 굳이 정편 혼잡을 정편제 혼잡을 우리가 논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하는 것. 근데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냐? 월간에 정화가 투출되는 겁니다. 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설명드렸죠. 어떤 보석, 반지, 목걸이, 귀걸이, 팔찌 등등의 보석, 귀금속 같은 것인데, 정화칠살이 간목의 생을 받아서 이렇게 세력을 얻게 되면 바로 금을 녹여버릴 수 있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적군과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신금 입장에서 이렇게 정화가 옆에 붙어 있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절대 좋을 일이 없다. 천간에 특히나 저렇게 칠살이 투출하게 되면 반드시 저 정화는 놔두면 안 되고 제거 또는 통제를 해야지만 신금이 소용당하지 않는다. 소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 그러니까 못쓰게 녹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지를 갖다가 금반지를 갖다가, 요즘 금 시세도 장난이 아닌데 토치불을 막 지지는 것과 같다. 금반지, 물론 지져서 금을 쓴다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뭐 큰 의미는 없겠지만은, 신금, 여러분, 결혼 반지 의미가 있는 것을 녹여버리면은 금은 그대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결혼 반지의 의미는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병어 다닌 정화 보는 것은 매우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저거는 제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고, 일간 신금이 너무너무 약합니다. 근데 일지 밑에서 어떤 토를 봤죠. 미토와 어떤 토, 술토는 건토, 건토는 생금, 불능,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인성이긴 하지만 신금을 생할 수 있는 힘이 없고, 그 다음에 묘미 반합도 되니까 토의 기능도 많이 상실되어 있고요. 진이라고 하는 것이 연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토, 미토가 건토라고 하면 이 진토는 습토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가 되죠. 물론 묘미합, 묘진 준 방합해서 토의 기운이 많이 상실된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일단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고, 역시나 진토는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이기 때문에 신금 자체가 통건은 안 된다 하더라도 생은 받을 수 있다. 간신히 엄지손가락 2마디 정도 땅에 비빌 곳을 얻었다라는 것이고, 역시나 정화, 무시무시한 정화가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있고요. 신금 자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어린애가 밖에 나갔는데 살쾡이가 왔다 갔다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주 이렇게 풀이하면 좋은 사주 같이 느껴집니까? 안 좋은 사주 같이 느껴집니까? 썩 좋아 보이진 않죠. 그러니까 생시에서라도 좀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글자를 얻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생시가 뭐죠? 무자시가 되겠습니다. 자, 물론 묘월에 간목정화 있고 이렇게 사주가 좀 수기가 좀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진중개수 하나밖에 없죠. 자수를 보는 것은 전체 사주 국세를 갖다가 약간은 건조하기 때문에 약간 가습의 요건, 건조하지 않게 하는 요건이라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죠. 해수가 있어서 차라리 더 좋지 않았을까요? 해묘미 목국이 물론 되겠지만,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무토가 천간에 투출되는 것이 문제가 되죠. 이 무토는 원래 묘월의 무토는 약해야 되는데, 이 무토가 미에 통근하죠. 진에도 통근을 합니다. 그러면 무토 자체는 약하지 않죠. 신금 입장에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정인이죠. 정인, 나를 낳아준 생모 같은 개념, 정모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어서 정인이니까 좋다가 아니라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무토는 또 건토죠. 왕토가 됩니다. 저거는 자칫 잘못하면
무토다 매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지 못하고, 이런 무토는 간목으로 제해줘야 되는데 정화가 중간에 있으면 목생화, 오히려 화생토에서 간목이 중간에 정화가 있음으로 인해서 무토를 제하지 못한 무토를 오히려 생해주는 역할, 그 다음에 오히려 간목이 정화를 생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은 매금, 이쪽은 신금을 갖다가 이렇게 극해버리죠. 잘 보면은 정화를 딱 때린 다음에 무토로서 그 신금을 묻어버린 것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형상이 되는 걸로도 보이죠. 그 다음에 무술시 같은 경우는 무자시보다 더 좋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수는 그래도 윤택이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쓸 수 있지만 술토, 건토에다가 미토에다가 진토까지 있어요. 무토, 이건 10중8구라고 그러죠. 10중 8구 이렇게 하죠. 10개 중에 8, 9번, 그러니까 8할, 9할은 이건 매금으로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0% 정도, 20% 빼고는 이건 그냥 매금으로 보기 때문에 이 토로 인해서, 인성인 토로 인해서 신금이 좋은 일을 당한다, 나쁜 일을 당한다, 좋지 못한 일을 당한다 라고 보는 것이고요. 기축시 같은 경우는 축미충이 되죠. 이것도 물론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무토하고 달라서 습토이기 때문에 생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축미충이 되게 되면 축중 계속 박살났죠. 토가 다시 많아지게 되죠. 신금 입장에서는 물론 무토처럼 매금은 아니더라도 저 토가 많게 되면은 신금을 심각하게 오금하게 됩니다. 오금, 쉽게 말하면 오물을 갖다가, 더러운 오물을 갖다가 신금에 껴져서 신금을 더럽히게 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경인시 또는 신묘시가 되게 되면 아까 말했던 비견, 요건 겁재죠. 요거는 비견이고 얻었습니다. 이 금으로 인해서 목을 억제시켜주고 뭐 수를 생해주고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역시나 신금이 뿌리가 약한 것만큼이나 경금도 뿌리가 약하죠. 그 다음에 역시나 통제되지 않은 정화가 신금뿐만 아니라 경금도 이렇게 극하게 되니 형제 자매가 공이 예를 들어서 도적 맞는 것과 같은 그런 환경에 처해져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임진시는 조금 그래도 한번 무자, 기축, 경인, 신묘, 무술에 비해서 좀 나은 점은 뭐냐면 진토 하나의 생을 받을 수 있었던 신금이 다시 진토, 습토를 하나 따왔죠. 물론 그래도 이 두 진토 신금 자체가 뿌리를 둘 수는 없습니다. 좀 문제 일간이 좀 약하죠. 토가 3개라더라도 이거를 갖다가 신왕한 사주로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도 괜찮은 점은 임수, 상과의 정관에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 임수도 솔직히 세력이 강한 건 아니에요. 인 무광절에 간목 투출됐으면 수기가 많이 약해지겠죠. 그래도 진의 뿌리를 또 어쩜 분대 자꾸 또 이거 뭐 해가지고 뭐 자식이 임묘됐네, 뭐 이게 예를 들어서 정화 일간이면 뭐 부성이 임묘됐네, 이렇게 안 좋게 보는데, 그렇게 사주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신금 입장에서 약한데 진토를 받아 나를 생해주는 거, 이건 나쁜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7살 정화가 나를 공격하고 있는데 임수로서 제할 수 있으면은 이게 부성임묘인지 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정화를 통제시켜 줄 수 있는 수가 있어서 이건 어떤 제살, 상관, 제살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저게 부성임묘가 뭐가 중요한 것이요? 무엇이 중요한데? 지금 내가 지금 정화한테 막 지금 당장이라도 얻어맞아서 좀 골로 가게 생겼는데 부성임묘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소리 하면 될 거야, 안 될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구대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 솔직한 말로 오늘 이 생시 중에서 그래도 고를 수 있는 생시가 몇 개가 되는데 내가 봤을 때 2개밖에 없습니다. 뭐 어떤 생시? 임진시하고 병신시 2개밖에 없는데, 그래도 병신시도 그렇고 임진시도 그렇고 오늘 중에서 썩 좋은 날이 생시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근데 그래도 그 둘 중에 하나인데 이게 부성임묘고 뭐가 임묘돼서 안 좋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런 말 있죠. 구대기 무서워서 장 못 닦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뭐 임묘됐다고 해서 임수를 없어서 못 쓰냐,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해 두시고, 임진시는 그래도 오늘 정도에서 생각해 볼 만한 생시 중에 하나이다라고 하는 거, 개사시, 개수 있어도 의미가 없겠고요. 가모시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오미합이 되죠. 이제 정화가 더 기세등등하죠. 간목이 또 이렇게 생겨주죠. 신금이 당장이라도 녹아서 없어질 지경이겠지요. 그 다음에 그나마 제가 병신시를 좋게 보는 것은 뭐냐면 그냥 요 신금 하나 때문에 그래요. 신금이 이렇게 지지통근할 수 있죠. 신중에 있는 임수로서 도세할 수 있죠. 어느 정도는 화를 억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은 가지고 있는데, 역시나 천간에 이렇게
뭐 관사론잡이라고 생각해도 좋은데, 이거는 심금이 요거 하나에 간신히 이렇게 뿌리를 두고 있으면 이거는 관사론 살중신경으로 봐도 이건 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천간에 있는 정화를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관건이었는데 정화가 통제가 되지 않는 좀 단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중에서 선택해야 될 수 있는 생시는 임진시하고 병신시 두 개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기해시 같은 게 기토가 줄여서 신금, 요거는 한번 이론적으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기해시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요 정화가 예력할 때 기토가 있으면은 요거는 생재가 되죠. 살인상생이 됩니다. 살인상생으로서 요거는 이제 칠사를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인성이 있어서 뭐 해수로서 신경 도세주옥 할 수 있다. 요 정도는 괜찮은데 기축시는 충비충이 돼서 이건 좋지 못한. 물론 기축시도 살인 상생은 될 수 있지만 그건 토가 너무 충미충이 되게 되는 것은 그다지 좋은 것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점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해묘의 목국이라 목에 또 왕해지는 것도 어쩔 수 없네요. 또 그래서 결국은 제 말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도 역시나 일간 자체가 너무 뿌리가 약한 상태에서 칠살 정화가 아주 간목의 생을 받아서 기세등등한 상태에서 고를 수 있는 생시가 많지 않죠. 말했던 임진, 병신, 뭐 억지로 하나 더 든다면 기해시까지 3개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